MBC의 엄청난 특종, 어제부터 캐비닛을 열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풍기가 씹성열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는 식으로 경호처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건은 여론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데도 경호처 차장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시킬까요? 그리고 헌재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말씀 중에 이 법관에 대한 비판 내용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절대 기각시킬 수 없는 이유 보고 드립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22대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안을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싹 다 기각했습니다. 4대4 또는 8대0으로 다 기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덕수 씨도 기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이번 내란 사태 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속살 또는 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고 잔돈 없으니까 100원씩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8번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탄핵 기각이에요. 파면 절차에서. 이게 공무원 파면은 운전기사 해임이랑 비슷한 건데, 저 파면이랑.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이른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 어떤 법조 권력,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고위 공무원 혹은 파워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이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래된 법 격언이 생각나냐 하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잔챙이는 다 잡아가두고요. 큰 고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웬만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들의 탄핵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 할 것 같다. 탄핵 인용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공감합니다. 물론 이런 화가 나는 국면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 이후 전국이 급속히 안정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0일 이내 거리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대표는 결국 대권을 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윤석열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제일 큰 부분은 계엄 방지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윤석열은 앞으로 언제든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2차 계엄, 3차 계엄을 남발하며 계엄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일상화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기각이라면 탄핵 당시 모였던 100만 명의 국민들은 이제 몇 배로 늘어나 대한민국 전체가 빛으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국정 마비는 물론이고 또 수개월을 낭비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확실하게 시간을 지연시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 집권에 흠을 내려는 생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헌재도 기득권 세력의 일부고 그게 작동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막으려 했던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결국 막지 못하고 적폐들의 숨통을 끊을 전사로 완성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